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승우 소장입니다. 자, 오늘은 물딱지가 40억 로또 반전의 반전 반포 1단지 입주권 이런 기사를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그 전에 1% 지분으로 입주권을 얻었다라고 해서 그 관련된 영상을 올려드렸었는데 이거는 조금 더 다른 내용입니다. 내용이 조금 어려울 수 있으니까 좀 집중해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반포 1단지가 뭔지는 알고 계시죠? 지도를 한번 볼게요. 지금 반포 9주공 아파트 여기를 말하는 건데요. 자, 신반포역, 구반포역 그 사이에 있는 아파트들이고 고터 많이 가보셨죠? 고속터미널 굉장히 좀 인프라가 잘 구축된 곳인데 한강변에 있고 강남에 있고 또 여러 가지 주변에 명문 학군과 뭐 이런 것도 있다 보니까 가격이 엄청나게 비싼 아파트입니다. 이제 재건축에 임박을 하는데 그 옆에 있는 아파트 아크로 리버파크가 얼마 전에 46억에 우리가 50평대, 60평대 얘기하는 거 아니고요. 33평 기준이 46억에 거래가 됐고 반포 레미안 언밸리는 리버파크보다도 한 15% 정도 더 비쌀 걸로 예상되기 때문에 현 시점 기준했을 때도 한 50억 정도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그럼 그것보다도 높을 것으로 기대되는 이 아파트 도대체 얼마까지 가야 되느냐? 어마어마한 아파트가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요거에 대해서 아파트를 받느냐 못 받느냐는 정말 일생일대의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되겠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는 겁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2018년 말 반포주공 1단지 전용 140제곱미터가 법원 경매에 나왔습니다. 2018년 말에 나왔었어요. 자, 그런데 그때 19년도 1월 감정평가 금액이 41억 9천만 원이었고 당시에 그 시세 실제로 거래된 것은 45억까지가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45억에 거래됐었으니까 감정평가가 42억 정도 나왔다. 뭐 충분히 가능한 얘기죠. 시세와 별로 차이 나지 않는 감정가. 그래서 42억 3,222만 원에 낙찰을 됐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높은 가격에 아파트를 산 이유가 뭐겠습니까? 당연히 뻔하죠. 뭐 재건축 조합원으로서 아파트를 받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이것이 조합원 자격이 없다라고 평가를 받은 거예요. 조합설립 인가 이후에 거래된 거기 때문에 이게 구주공 같은 경우 17년도인가 아마 조합 받았을 겁니다. 아, 여기 써있네요. 반포주공 1단지는 2013년 9월 달에 조합설립 인가를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조합설립 인가 이후에 투기과열지구에서 조합원 그 지위양도 금지가 돼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받지 못하는 겁니다. 현금청산 대상자예요. 현금청산 대상이 되는데 비싸게 살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취소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낙찰한 케이스가 법원에 매각 허가 결정 취소 신청을 했고 이게 또 받아들여졌습니다. 받아들여져서 경매 자체가 무효가 됐어요. 그래서 이거는 현금 청산 대상의 물건입니다 라고 명시를 한 다음에 다시 경매에 돌입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 전에 42억에 낙찰받았던 게 이번에는 27억 2,500만 원에 낙찰됐어요. 기존 감정가보다 한참.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은 아파트 중에 하나가 감정가의 65%밖에 낙찰이 안 됐다. 왜? 현금 청산 대상자니까. 그럼 이 사람이 현금 청산 대상인 걸 모르고 샀냐? 알고 샀죠. 알고 샀지만 적어도 이거보다 높은 금액에 현금 청산이 되겠구나라고 생각해서 수익을 얻겠다라고 판단하셨죠. 자, 거기다가 또 한 가지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것저것 따져보니까 이게 현금 청산 돼도 뭐 난 수익을 보지만 현금 청산 되지 않을 확률도 있다라고 판단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낙찰받은 L씨는 현금 청산을 각오하고 있었긴 했으나 상황이 좀 반전됐습니다. 현금 청산 과정에서 조합원 주의가 다시 뒤집어졌다. 자, 이 집의 조합원 자격이 없어진 시점을 기준으로 감정평가한 금액이 33억 3,850만 원 지급하겠다며 소유권을 조합에 이전하라는 내용이었어요. 이거를 누가 했습니까? 조합이 L씨한테 당신은 현금 청산 대상자야. 조합원 자격이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33억을 줄 테니 그걸 우리한테 줘. 라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L씨가 반박을 했습니다. 왜 반박을 했느냐? 그 2013년도에 조합 설립됐으니까 조합 설립 이후에 조합원끼리 거래된 것들은 조합원 양도금지가 맞는데 예외 사례가 있죠. 가장 대표적인 예외 사례가 뭐냐면 1가구 1주택자로서 10년 보유, 5년 거주를 한 것들은 정상적으로 조합원 지위 양도가 됩니다. 근데 이게 그런 물건이었다는 거예요. 자, 지금 소유주 A씨가 1992년부터 이 사람이 낙찰받을 때까지 쭉 보유하고 있었고 10년 넘게 소유했고 5년 이상 거주는 했답니다. 조합원 지위를 승계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또 변수가 생겼어요. 어떤 거냐면 A씨가, 그러니까 기존에 갖고 계셨던 소유주 A씨가 5년 이상 보유, 10년 이상 거주가 되었지만 공동소유자, 부인이에요. 부인 공동소유자 B씨가 문제가 됐습니다. 왜냐? 이분들이 그냥 갖고 계셨으면 두 분이 당연히 같이 살았겠죠. 10년 보유, 5년 거주했을 텐데 이혼했습니다. 2017년 6월달에 이혼하게 되면서 재산 분할이 반반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이 B씨가 이혼 후 유주택자인 자녀와 사는 바람에 1세대 1주택자가 아니게 된 겁니다. 내용 따라오시겠습니까? 5년 거주 10년 소유 요건은 1세대 1주택자한테만 적용되는 겁니다.
다주택자는 10년 보유 5년 거주 하더라도 다주택자한테 물건 사도 그거는 현금 청산 대상자예요. 근데 A씨는 지금 1주택자 하나인데 B씨, 이혼한 V는 자녀와 같이 살게 되면서 자녀가 주택에 있는 바람에 1세대 2주택자가 됐습니다. 그 50% 절반 지분에 대해서는 현금 청산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 결론적으로는 절반은 현금 청산 대상이 되고 절반은 온전한 소유권 지위 양도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이 상황에서는 절반만 조합원 자격이 있는 셈이다. 그래서 반쪽 조합원 자격. 5월에 재판부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일부 승소가 어떤 거냐면 반만 현금 청산하라는 거예요. 반만. 네, 반은 현금 청산 대상이고 반은 조합원 지위양도 받을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되게 웃기는 거죠. 그러면 내가 갖고 있는 주택을 절반을 조합한테 넘깁니다. 그죠? 그러면은 이거 어떡합니까? 조합은 이 남은 절반 갖고 뭘 하겠습니까? 이분도 2분의 1 지분 갖고 재산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겠습니까? 좀 말이 안 되는 재판 결과가 나와버린 거죠. 그래서 이게 전 선례가 없다 보니까 지금 재판부에서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것 같아요. 조합 측 변호사는 어떻게 절반의 지분에 대해 새 아파트를 분양하느냐며 L씨가 당초 경매 받을 때 예상하지 못했던 막대한 시세 차익을 얻게 되는데 이는 조합원 지위양도 금지 입법 목적에도 맞지 않다. 그러면서 조합한테 전부 갖고 와야 된다라는 입장이고요. 조합 쪽에서는. L씨는 당연히 반대를 하는 거죠. 지분 일부가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더라도 지분 소유자가 조합원으로서 전체 지분의 분양 권리를 대표해야 된다. 자, 맞죠? 여러분들이 1% 지분을 갖고 있더라, 수익 여러 명이에요. 내가 1% 갖고 있고, 지인들한테 뭐 10%, 15%, 30% 나눠줬어요. 그래도 그 지분이 가장 큰 사람이 대표, 조합원이 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수인 중에 한 명을 대표로 지정할 수 있는 겁니다. 1% 갖고 있는 사람이 할 수도 있어요. 그럼 내가 99%를 자녀한테 주고, 내가 1%의 소유권만 갖고 있어도 내가 내 이름으로 조합원으로서 아파트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업계도 어리둥절 서로 엄마에게 주장하는 두 여인에게 아이를 둘로 나눠주라는 과거 이스라엘 솔로몬의 판결을 연상시킨다. 그렇죠? 되게 웃긴 상황입니다. 조합과 개인이 지금 반반 나눠 가져야 되는 상황이에요. 참 난감한 상태가 됐죠. 자, 그래서 조합 설립 이후에 투기과열지구에서 조합 설립 이후에 재건축, 재개발 아니고요. 투기과열 재건축에 한해서입니다. 조합원 지위양도 금지 주요 예외 사항. 그러니까 조합원 지위양도 금지는 조합 설립 인가 이후에는 안 되는 거고, 조합 설립 인가 이후에도 되는 것들은 뭐냐면은 뭐 세대원 전원이 해외로 간다든가 근무생업, 질병치료 이런 등등 불가피한 사유라든가 이혼이나 상속이라던가 이런 것들입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건 가장 많은 건 이거죠. 1주택자가 5년 이상, 10년 이상, 5년 이상 거주, 10년 이상 소유한 물건을 거래했을 때는 된다라는 겁니다. 자, 문제는 요게 지금 절반에 속해 있고 나머지는 절반은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결론은 지금 법원의 판결대로 한다 그러면은 그 아파트를 받은 다음에 절반은 조합 거고 절반은 내 거란 얘기인데 그럼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한 주택의 조합원 자격이 있는 지분과 자격이 없는 지분으로 나눠질 경우 자격이 없는 지분을 현금 청산하지 않는다라는 견해도 있답니다. 이거 저도 사실 처음 봤는데 법제처에서 나온 유권 해석이에요. 조합 설립 인가 후 지분 일부를 양수해 조합원 자격을 취득하지 못하더라도 손실보상 대상이 되지 않는다. 잘 봐요. 조합 설립 인가 이후에는 원래 지분을 양수하게 되면 현금 청산 대상자입니다. 왜? 100%를 온전하게 갖고 왔다면 그거는 현금 청산 대상이 되는데 일부만 갖고 온다면은 그 일부에 대해서만 현금 청산하기 어렵기 때문에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고 법령 해석했다라는 거예요. 자, 조합원이 아닌 지분 공유자는 조합원인 지분 공유자를 통해 분양 신청해 조합원의 권리 행사한다고 설명했다. 이해되십니까? 예, 내가 만약 갖고 싶게 되면은 그 50% 지분을 갖고 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러면 기존에 50% 갖고 있던 사람이 소유자로서 아파트를 받고 아파트 받은 다음에 지분이 절반이 될 거니까 나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쵸? 이해되시죠? 예, 이거를 편법으로 또 이용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자, 그럼 법제처 해석대로라면 L씨가 조합원 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B씨 지분에 해당한 절반을 현금 청산에 조합이 넘길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이 법제처 해석대로 하게 되면. 그럼 이 사람은 정말 대박이 나는 겁니다. 27억 주고 샀는데 이게 전용 지금 84가 아니에요. 전용 140제곱미터잖아요. 이게 현재 시세가 65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은 얼마입니까? 떡으로 넘게 쳤죠. 한 40억 정도 번 거죠. 그것도 지금 기준의 가격인 거지 앞으로의 가격 상승을 예상한다 그러면은 와, 8, 90억 넘어갈 거거든요? 엄청난 대박이 친 거죠. 예, 이게 만약에 된다고 하게 되면 지금 2심이 어떻게 최종적으로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예, 그래서 최악의 경우 감정평가 받아도 33, 3천이니까 한 6억 정도 번 거고 만약에 진짜 정상적으로 받게 되게 되면 제가 볼 때는 50억도 넘게 벌 것이고 반만 감정평가 하더라도 한 50억, 60억 정도 가치가 있기 때문에 충분한 수익을 얻을 것 같아요.
자, 왜냐하면 최근 들어서 20년 12월에서 21년 10월 1년 사이에 47, 8억 하던 것이 지금 65억까지 거래가 됐습니다. 엄청나게 가격이 많이 상승했죠. 그 사이에 이제 리스크가 해칭되고 많이 진행됐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 가지 법적인 어떤 문제가 있었잖아요. 관리 처분도 좀 미뤄지고. 자, 어찌됐건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게 좀 재개발 모르시는 분들은 좀 이해하기 어려웠을 텐데, 현금 청산, 대상이냐, 아니냐가 명확하게 되면 쉬운데, 반은 현금 청산 대상이고 반은 현금 청산 대상이 아닐 때 반만 청산하는 게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이걸 청산하지 않고 가져가는 법제처 해석대로 갈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어떤 해석이 나올 것인지를 좀 지켜봐서 그거에 따라서 이제 앞으로 어떤 판례의 기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재개발 관련해서 말씀을 드려봤는데, 이 내용은 이제 재개발의 입주권 갖고 계시거나 아니면 관심 있는 분들은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